먼저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얘기하는 김에 종합소득세를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요 정도 개념은 꼭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종합소득세 정도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생 버는 돈의 거의 최소 20에서 한 50%를 세금으로 내는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 모르고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종합소득세는 일단 이름에서 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소득세예요. 소득세라는 건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소득이. 돈을 벌면 번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근데 앞에 이름이 종합소득이에요. 그죠? 종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 이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종합소득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의 종류 하면은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먼저 선형소득, 비선형소득은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패시브 인컴, 액티브 인컴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본소득, 노동소득, 사업소득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건 무슨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또 하던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얘기할 때는 이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다 잊으셔야 돼요. 이런 건 다 잊으시고 세법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 세금을 걷어가려면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법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이 있고요. 세법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소득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해놨어요. 그걸 구분을 해놔야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테니까.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8가지 뭐가 있는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정도는 아셔야죠. 자, 뭘로 나뉘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근로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소득, 사업해서 버는 거, 그 다음에 이자로 버는 거, 그 다음에 배당, 어디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배당소득이죠. 그 다음에 연금,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죠. 그 다음에 퇴직, 이제 근로소득이랑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개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뭐를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예를 들면 집이나 주식 같은 것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요즘에 한 6만원 하죠. 6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10만원에 팔면 4만원 번 거잖아요. 집을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면 1억을 번 거죠. 이런 게 이제 양도소득. 사고 팔아서 이제 그 시세 차익으로 버는 소득.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나머지 한 가지 소득은 뭐냐. 이거 말고 사실 소득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뭐가 있냐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죠. 그럼 복권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대회 나가서 상금 받을 수도 있죠. 상금 소득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포상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 같은 거 한번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버는 거, 이런 거는 또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소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근데 이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7가지로 나눠놓고 그 외의 소득들은 다 합쳐가지고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까지 해가지고 8가지로 나눠놓은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종합소득세는 뭐냐?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이 8가지 소득세법에서 나눠놓은 이 8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냐? 아니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 아니냐면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8가지를 다 종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2가지 개념을 이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세율이고요. 두 번째는 과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율하고 과세 기간 때문에 이 8가지를 다 합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세율을 보면은요. 세율이 뭐냐면 어떤 세금을 거둘 때
세율은 말 그대로 비율이죠. 몇 퍼센트냐 우리 퍼센트로 얘기하죠. 그래서 뭐 세율이 10%다 그러면 소득이 100만 원이면 세금은 10만 원인 거고, 그죠? 소득이 1억이면 세금은 10%면 1000만 원인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데 요런 단순한 어떤 고정된 세율을 우리가 단일 세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단일 세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세율이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단일 세율이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일 세율이 아니고 누진 세율입니다. 누진 세율. 누진 세율은 뭐냐면 우리 전기요금도 누진제로 하잖아요. 그죠? 전기를 많이 쓰면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 세율을 가져오면은 요렇게, 종합소득 세율이 요렇게 돼 있죠. 1년에 1200만 원까지는 6%만 내면 되는데 그 이상은 15%를 내야 되고, 거기서 4,600만 원이 넘어가면 24%, 8,800만 원이 넘어가면 35%,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억 넘게 벌면은 45%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지방세 10%가 더해지면은 6.6%, 16.5% 뭐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49.5%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종합소득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거의 모든 경우에 4대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시작을 하니까 최소한 20%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벌면은, 돈을 벌면 최소한 한 보험료까지 포함하면은 한 20% 이상의 세금을, 많게는 50% 이상 낼 수도 있죠. 20에서 50%. 보통은 한 20-30%도 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를 이해를 해야죠. 이거를 사업자만 공부할 게 아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세율이 요래요. 세율이 요렇고,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아주 중요한 개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율은 말씀드렸고, 과세표준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세금을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 세율, 과세표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율은 뭔지 아셨고, 과세표준은 뭐냐면 그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세니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그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그 금액이 소득은 아니거든요. 소득에서 뭘 빼요. 소득공제를 좀 해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결손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과세표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세표준이라는 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그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할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게 과세기간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과세기간이 한 달이면 저는 세금을 6%씩만 내면 돼요. 그죠? 왜냐면 세율이 누진 세율인데 1200만 원 이하는 6%만 내면 되니까. 근데 과세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제가 1년에 버는 돈은 1억 2천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35% 구간. 그래서 저는 35%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세 기간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진제에서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뭐 부가세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게 종합소득세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왼쪽에 있는 8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누진제로 과세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다른 소득은 그래도 괜찮은데 요 2가지 소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뭐 퇴직소득을 예를 들면 퇴직소득은 퇴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뭐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뭐 5년, 뭐 10년, 뭐 길게는 20년, 30년에 한 번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에 한 번 받으면 기간이 그렇게 긴 만큼 퇴직금도 되게 크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퇴직해갖고 올해 받았으면은 올해 소득으로 그냥 잡아버리면 올해
그러면은 되게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받았다 그러면 막 40% 이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매년 받는 사람들은 낮게 계속 받으니까 낮은 세율을 받을 거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뭐 1년에 한 번씩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집을 보통은 뭐 5년, 10년, 뭐 길게는 20년, 30년 만에 파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세율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죠? 시세 차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소득은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간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해요. 그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소득들은 매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소득들은 매년 이렇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소득을 이 6번, 7번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소득세법에서 가져온 건데, 소득세법 4조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소득세법 4조를 보면은 소득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제가 구분한 것처럼 하진 않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구분하는 걸 보면은 일단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종합소득에 이 6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총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세법에서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이제 과세를 하는 거를 이제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종합과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있잖아요. 이 2가지 세금은 다른 방식으로 또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분류과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2가지는 종합과세랑 분류과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리과세라는 게 있는데, 분리과세는 지금 이자소득부터 이렇게 6가지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소득들이 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2개를 합쳐서 이제 또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이제 14%만 내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고, 근로소득은 이제 일용근로소득이랑 상용근로소득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상용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들, 이거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2.7%만 내면 돼요. 세금이 되게 적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가게에서 주말에 저희 식당에 오셔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일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근로소득으로 다 잡혀버리면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실제로 막 세금 폭탄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나 이거 신고 안 한다고 막 주민번호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과세 유형을 이해하면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이제 이런 걸 안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모님이 평일에 회사에서 받으시는 거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라서 그게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주말에 저희 가게에 오시는 거는 제가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합쳐져서 세금이 커지는데, 이걸 제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과세가 된다. 이건 분리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모님 세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근로소득도 이렇게 분리과세 되는 게 있고, 연금소득도 뭐 연금마다 좀 다른데 복잡하게 이렇게 분리과세 하는 게 있고요. 기타 소득도 되게 많습니다. 분리과세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과세 유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소득의 종류가 8가지가 있다. 이런 거를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걸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소득을 이렇게 4가지,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4가지 방식으로 과세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이거예요. 비과세. 과세 안 한다.
그죠? 그래서 과세 방식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해해 놓으면 세금이 많이 쉬워질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은 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소득의 종류는 8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 6가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뭐 세액이라는 거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되는 거고, 과세표준은 뒤에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율에는 누진세율하고 단일세율이 있는데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그리고 과세 방법에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다. 소득세 과세 방법에.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종합과세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요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과세 대상이고, 과세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이다.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셔야지.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왕 하는 거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여기 그림 많은데 다 볼 필요는 없고 큰 그림만 보면 돼요.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모든 세금이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 있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고, 그러면 그게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고, 모든 세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모든 세금은 아니죠. 모든 세금은 아닌데 많은 세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 두시면 세금이 많이 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요거를 구해야 돼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여기 맨 왼쪽에 종합소득액.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단순해요. 그 6가지 소득, 여기 적어놓은 6가지 소득의 합이에요. 6가지 소득을 다 더하면 돼.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사업소득만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업소득은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 왜냐면 나머지 소득들은요, 생각해보시면 달라요. 나머지 소득은 뭐 근로소득, 예를 들면 월급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월급 받는 순간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야. 맞죠? 연금소득, 이게 내가 연금 받는 순간 소득이 확정이야. 이자도 마찬가지고 배당도 마찬가지고 기타 소득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득이 발생되는 순간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확정이에요. 그냥 신고되면 그걸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사업소득은 그렇지가 않죠. 사업소득은 오늘 뭐 1,000만 원 팔고 1억을 팔아도 거기에서 내가 실제로 남겨먹는 게 얼마인지, 실제 내 소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업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계산하는 거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매출을 다 더하는 거예요.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번 거, 뭐 이렇게 벌든 저렇게 벌든 하여튼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쳐요. 그거를 이제 총 수익 금액이라 그러거든요. 매출액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이걸 다 합쳐.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쓴 돈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합쳐요. 쓴 돈을. 그걸 이제 필요경비라 그럽니다. 뭐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뭐 등등등. 이런 걸 다 합쳐.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그러면 그게 사업소득이 되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장부인 거예요. 이게 장부잖아요. 가계부를 써야, 장부를 써야 총 얼마를 벌었고 총 얼마를 썼고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 장부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장부가 없을 때는 이제 그거를 추정해서 계산한다 해가지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계산한다 해서 추계 신고를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과세표준을 알기 위해서 종합소득액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합소득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좀 빼주는 게 있어요. 빼주는 게 여기 오른쪽에 소득공제 있죠. 일단 그게 이제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인적공제 해가지고 한 명에 150만 원씩 일단 빼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도 있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기본소득공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가 뭐 신용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 긁고 막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참고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거는 사업자는 해주는 게 없으니까 뭐 그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니까 하여튼 근로자들이 챙기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게 소득공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손금은 이제 2월 결손금, 전년도에 뭐 결손된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년도나 그 전에 뭐 사업해서 적자 난 게 있다. 그러니까 딴 거는 소득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는데 사업소득은 경비가 더 많으면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결손됐다고 하고 결손금을 이제 2월시킬 수 있어요. 향후 15년까지 2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걸 빼요. 그걸 빼면 이제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랑 2월 결손금을 빼면은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을 해. 그러면은 그게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고,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세금인데, 여기에서 이제 빼주는 게 좀 있어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산세 낼 게 있거나, 그러면 또 더해야죠, 여기다가. 당연히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리 낸 거예요. 미리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빼주는 건데,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내는 건데 그 전에 미리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당연히 빼주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오늘의 주제인 중간예납세액. 그래서 원래 5월달에 매년 5월달에 전년도 세금을 내는 건데 11월달에 뭐 좀 미리 낸 게 있으면 그거는 내년 5월에 낼 때 계산해가지고 빼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가 미리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한 게 적으면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환급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중간예납은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주로 내는 건데, 밑에 보면 원천징수세액 있죠.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면 월급 받으면서 원천세 막 떼가잖아요, 회사에서. 원천세 회사에서 떼가지고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 다 국세청에서 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리 대충 뗐다가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서 1년 동안의 소득이 얼마인지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전년도에 원천징수 한 게 더 많으면 이제 돌려주는 거. 3월달 월급에서 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요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제 기납부세액을 원천세로 내는 거고, 사업자들은 뭐 원천징수 할 일이 없죠. 당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요거 중간예납으로 내는 거고. 근데 사업자들도 이제 3.3% 사업자들은 원천징수 3.3%씩 떼이는 게 있죠. 그 정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중간예납세액은 요 기납부세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빼면은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이 많이 크면은 환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인들이 보통 원천세를 많이 거두니까 13번째 월급으로 이제 3월달에 연말정산하고 환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알아두시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그 뭐 유튜브에 종합소득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세금의 정석 해가지고 정리한 게 있어요. 요게 한 40분 정도 되는, 45분이네. 45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에서 설명드린 개념 정도만 다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세금이 많이 쉬워질 거거든요.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제가 뭐 세금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으니까 뭐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세금 안 중요하니까 딴 거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종합소득세 정도는 알아야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업을 한다면 이건 알아야 돼. 왜냐면 직원들의 세금 종합소득세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건 모르겠는데, 이거 45분짜리 영상 하나인데 진짜 집중해서 보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것만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진짜 세금이 많이 쉬워지니까 요거는 좀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이건 카페에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세금 0번 세금의 정석에 아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 4-1번에 자세하게 또 글하고 영상으로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그 밑에 ABC 해가지고 특히 여기 A번 보시면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뭐냐? 중간예납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간예납은 내면 됩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